네, 고칼의 제주팟 20번째 이슈 인터뷰 하게 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도전 그리고 대권 도전에 따른 사퇴 기정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곳이 있어요. 요즘 특히 제주도 특히 공직사회가 요즘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음주운전을 한 그런 공직자가 적발이 됐는가 하면은 또 유흥주점에 다녀간 그런 공직자가 방역 조사에서 이렇게 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해 말 사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자 내부에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좀 그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임기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뒤쪽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질문들 많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끝까지 좀 더 들어주시고 오늘 아무튼 좀 끝장나는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기범 본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장 임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네, 팟캐스트가 원래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팟캐스트 처음이시죠? 네, 저는 처음입니다. 예.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시고 있고요. 예. 자, 먼저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 본부장 임기범입니다. 도민사에서는 공무원 노조 하면 좀 생소하겠죠. 공무원도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누가 그럽니까? 철밥통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느냐. 야, 철밥통 저 금기어를 꺼내셨어. 네,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공무원이 노동자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노동자 깃발을 꽂은 데가 20년이 지금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해서 저희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가 도민들의 삶에 파고드는 노동조합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소개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좀 그래도 이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섭섭하고 아쉬울 일들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번에 우리 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성명을 하나 내셨죠. 네네. 고위공직자가 사업자와 굉장히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 그대로인데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마 경찰 수사를 일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제주도는 청년 대책이니 내부 지침 등을 통해서 금품이나 항은 접대는 물론이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 있는 관련자와의 어떤 사적 만남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사태로서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고위 공직자들이 청렴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술자리를 가진 시점이 코로나 그렇죠. 상황으로 어떤 사적 모임 자제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좀 심각성이 있다고 보고요. 공직 내부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게 단순히 우리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 조직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술자리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요, 명백백백하게 그렇죠.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걸 계기로 우리 임기범 본부장님 모시고 그냥 좀 공직사회의 여러 이야기들 좀 한번 좀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고위 간부 공무원들의 술자리 관련해서 이렇게 성명을 내시면서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요 좀 포인트를 좀 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좀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박한 평가라고 좀 일반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원희룡 도정에서 굉장히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이 외부 수혈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되게 평가를 좀 약간 박하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저희들도 개방령이 사실상 꼭 필요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화가고 어떤 전문성이 요구하는 직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직위에는 분명히 외부에서 수혈돼서 조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개방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민선 도지사로 온 후에 한 15개의 개방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월은 6개 직위로 확대가 됩니다. 이게 2배 이상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위가 필요한 직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다수가 선거 공신들이 와서 전문성은 없고 선거 공신. 예.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아하, 참. 한마디로 외부 수혈 개방 인사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예. 이분들이 와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대권가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도지사의 대권가들을 돕기 위한 사람들.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맥들로 이렇게 다 짜여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보여서 예. 이에 대한 심각한 점을 많이 지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 생활 한 몇 년 정도 지금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저도 거의 30년 30년이 되어가는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30년을 하셨으면은 예전에 이제 우금민 도정도 계셨을 거고 예. 김태환 도정도 계셨을 거고 그전에 이제 신구범 도정에도 이렇게 네네네. 계셨을 건데 역대 도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개방령 운영 선거 공신 챙기기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과거 역대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때마다 좀 최소한의 인력이 들어왔었거든요. 정무 보좌하는 분들, 그렇죠. 비서진이나 이런 최소한의 인력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채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독 원희룡 지사에 와서는 어떤 대외적인 정책 보관이나 아니면 무슨 국회 관련 업무를 좀 한다는 등 해갖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특히 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어차피 보면 성과를 내려고 너무 조직에 융화도 안 되고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그렇죠. 또 이런 쪽에 매몰되다 보니까 공직 내부에서 이렇게 어차피 공직 질서는 이 유계 질서가 있는 그렇죠. 조직인데 이게 대한 좀 불력 하음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도한 개방형 인사가 많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실 이제 임기제 개방형이 이제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역대 도정에서도 다들 있긴 했지만 유독 원희룡 도정의 지난 7년 이게 좀 약간 심했다라는 그런 좀 과도했다는 좀 평가를 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노조의 본부장님 입장을 떠나서 네. 본부장님 입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개별 공무원의 입장도 좋으시고요. 지난 원희룡 도정 지금 7년 동안 어떤 공무원의 복무 또는 인사 관리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후한 점수는 못 드렸거든요. 그렇죠. 역대 도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항상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사에 대한 평을 항상 논평을 내고 있는데 아마 지난 7월 초였죠. 원희룡 7년을 아마 마감하는 마지막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그 인사. 네. 다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다 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나가려고. 근데 이번도 아쉽게 여지없이 특정 학연 또 세력이
이 주요 그 부서를 독점하고 승지하는 사례들이 좀 보였고요. 아, 그 특정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뭐 겁니까? 그거는 뭐 아, 그게 그 공무원분들 눈에는 그게 보이시는군요, 그게. 일반 도민들은 잘 그렇죠. 저희는 잘 모르죠. 모르겠죠. 그거는. 근데 예, 왜 예. 뭐 저희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아, 내부에서는 네. 또 뭐 마지막 인사니까 자기가 갈 때 또 인맥 챙기기 인사가 아하. 그릇된 인사 관행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우리 공무원 노조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피크를 찍고 그냥 마지막 끝판을 찍고 그냥 이 인사를 그냥 아작을 내고 그냥 가셨군요. 예. 가시려고 하는군요. 아마 이제 일주 뭐 아니면 한 달 정도 늦게 들으신 분은 그분은 아마 이제 사퇴하고 없으실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이제 좀 도민 입장에서 아니면 또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은 원희룡 도지사는 이제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가장 도지사 재임하면서 잘한 치적, 공무원 줄 세우기 없앴다라는 얘기를 정말 스스럼없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제주도 공무원 조직 내 정치 공무원 진짜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공무원이 또 공무원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그렇죠. 사실상 이 모든 게 지금 민서자치단체장의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도정이든 간에 줄서기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인데, 원희룡 지사도 당초 초임 때는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이런 태형적인 관행이었죠. 예. 도지사 질서기가 또 정치적 공무원들의 문제, 본인 입장에서 많은 의지를 또 보여줬고, 초창기에는 또 그런데 문제는 원지사가 중앙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제주도 내려와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방 조직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자기도 와서 그렇죠. 잘 아시는 분들한테 뭐 인사 관련이든 뭐든 이렇게 드럼드럼 물어다 보면 예. 또 생기더라고요. 그 줄이 아하. 또 인맥, 새로운 인맥들이.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원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뭐 공무원 줄 줄서기 세우기, 예. 없다는 거는 저는 100% 신임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저 원지사의 공무원 줄 세우기 없어졌다라는 발언은 본인의 주장인 것으로 본인의 주장인 것으로 본인은 이렇게, 그렇게 예, 지금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 주변에 보면 저희들 알잖아요. 저분은 아니, 누구누구의 인맥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자되고 그런 거 보면 아니 정치 공무원이 저 뭐 초고속 승진하고 뭐 나중에 퇴임한 다음에 프렌즈 원도 하고 그리고 공기업 사장도 가고 아 뭐, 그래요? 그것도 예. 처음 듣는 소문인데.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또 우리 또 본부장님 또 처음 들으시는구나. 아이 정말.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 사실 그 지난 올해 초였나요? 그 정부에서 이제 그 LH 사태가 촉발된 그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또 제주도에서도 이제 뭐 우리 성산읍 제2공항 뭐 이 개발 정보가 센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지사가 그러면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우리 저 전국노에서 한번 반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을 정치적 이용하고 있다. 사실 근데 이거 또 관련해 가지고는 좀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달리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바라보시는 도민들의 시각은 우려의 시각이 많았던 건 사실이죠. LH 투기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굵어졌는데 특히 그 당시 원지사가 얘기했던 거는 성산 제2공항 주변에 땅 투기 조사를 했던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백지 이임식으로 우리가 조사를 우리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공무노조에서 주장했던 단순히 그겁니다. 과연 9급, 7급, 이 8급 네,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고급 정보를 알아서 그 당시 땅 투기를 했겠는가? 투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상 그거는 보여주식 행정의 끝판왕. 끝판왕이죠. 네. 뭔가를 좀 이렇게 그게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죠. 저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공직을 이용한 자기 업무를 공직을 이용한 이런 땅 투기는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런 그렇죠. 분들의. 네. 근데 하지만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슨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다 예상은 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과 나올 것 예상을 했지만 또 실제로 그렇게 결과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현안이 있으면 밑에 하이직의 책임을 전가하고 돌파구를 뭐 차별하고 하는 그런 행태가 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희생양 그렇죠. 꼬리 자르기 그런 식의 어떤 행태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언론계 언저리에서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물론 뭐 개별적인 평가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도정의 어떤 뭐 실책이나 잘못이나 좀 약간 지사를 좀 약간 뭔가 대권 과도에 세우기 위한 이런 의도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무딘 것 같습니다. 도민 사회에서 언론도 그렇고 그런 와중에 우리 정공로 이 제주본부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내내 원지사를 향해서 정말 뼈를 때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좀 이런 성명이나 논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좀 인사나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불이익도 많이 받았을 법한데 혹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예. 단지 뭐 공무원 노조의 역할이죠. 우리가 공공성 강화 확대 또 우리가 공무원 노조의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이 어떤 양다리나 도지사의 한 사람의 어떤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 비판이나 대안적 비판은 꾸준히 좀 해왔던 것 같고요. 무작정 때리기는 뼈 때리는 거는 안 했습니다. 합리적 비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렇게 봤죠. 그러니까 불이익 받은 거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지사가 또 그런 부분은 또 잘을 했나 봐요.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저희들이 아마 그 부당 노동 행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법과 노동 관련 운동을 이렇게 활발히 하고 조직이 이렇게 잘 뭉쳐야 이렇게 떳떳한 소리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죠. 저희들은 조직의 고민이고 또 개인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초창기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 노조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막상 초창기부터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후배 공직자들이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게 아마 노동조합을 하면 어떤 개인적인 인사당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아마 많이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새내기 공무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건 없다고 하니까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권익 향상에 좀 약간 노력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원지사가 이제 아마 저희가 방송하는 시점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직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뭐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가 이제 사퇴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본인은 대선 본선에 나가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선까지는 못 나갈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예를 들어서 본선 못 나가면 원지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도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도민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장님? 근데 저희들도 뭐 정치적 도지사의 개인이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순히 개인이 목이죠. 그렇습니다. 목인데 대다수 도민들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뭐 중앙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겠다. 도정에만 전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해서 선택을 받아 사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에서도 도민과의 약속 따위는 뭐 헌시작 버리고 아량곳도 않고 자신의 어떤 입심 양면을 위해서 우리 대권의 어떤 행보를 하시는 이 문제는요. 이 도청 조직을 뭐 인사권이든 간에 조직을 개인의 어떤 대권 행보에 의한 수단화로
한다는 거죠. 예,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저희들 꾸준히 해왔습니다. 과연 그 제주도민들로부터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지금 얻는다고는 못하겠죠. 네. 그러지 못하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지지율 한계를 직시하고 진정성 있게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설득하려는 거만한 자세가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지사의 진정성을 믿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아무튼 참 되게 말을 좀 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결론은 내주시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저 지사님 진정성이 필요하다. 뭐 어쨌든 대선 도전을 하셔도 진정성이 필요하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빠꾸토를 해가지고 삼선을 하신다고 해도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직접 안 들으시겠지만 혹시나 참모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우리 도지사께서 도정 질문에서 차기 도지사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불출마를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 공로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차기 도지사에게 좀 이런 리더십만큼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주로 이제 뭐 인사 관리나 이제 뭐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도지사가 좀 오길 바라시는지. 글쎄요. 반면교사라고나 할까요? 우리 원희룡 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초심을 갖고 꾸준히 도정에 전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라면 중앙정치를 가는데 도민들이 전부 박수를 쳐주고 지지 응원해줬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지금은 거의 뭐 그런 형국이 안 되고 있지 별로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도민들도. 과거에 어떤 사회학자죠, 막스 웨버가 말씀했던 열정이 있고 또 책임의식도 있고 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인 것 같아요. 균형 감각. 요즘 우리 원 지사님 보고 느끼는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나. 뭐 도민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데 보면은 그게 과연 그렇죠. 과연 게 중심 잡고 결정하시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차기 지사님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어떤 균형 감각이 있는 균형 감각.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에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균형 감각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또 이제 지금 도지사에 가려서 지금 좀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제주시와 이제 서귀포시 두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을 이 시민들이 뽑는 형태가 아니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행정시장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 논란, 선거공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시장 발탁이나 직무수행에 대해서 아마 좀 공무원 조직으로서 좀 느끼는 바가 아마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그 지난 뭐 지금 행정시장도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도지사가 지명하는 행정시장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꾸준하게 행정시장을 임명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기초단체 근본적으로 기초단체 부활과 그 행정시장의 직선제를 주장해 왔거든요. 문제는 현장에 지금 행정시장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년짜리 행정시장이라고 가면은 그렇죠. 뭐 자기하고 이렇게 뜻이 안 맞는 과장이나 하면 2년 동안 아예 결제도 받으러 안 가요. 그만큼 행정시장이 권한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사만 바라보고 과연 그 행정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시장가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차에 지금 특별자치도가 15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진정성 있게 행정시장의 직선제를 이제 도민사회에서 고민할 시점이 타임이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오시는 도지사마다 항상 행정시장에 대해서 정말 권한을 강화하겠다, 뭐 터치 안 하겠다, 뭐 인사권 예산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 이게 실제로 그게 안 되는가 봅니다. 뭐 행정시장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회자되던 말이 그 행정시장이 도청 가장보다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청 과장님보다도 못한 시장님.
정말 과거에 비해서 많이 권한이 이미된 건 맞아요. 근데 도지사의 권한이 그래도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과거에 4개 시군체, 민선시절 때는 시장 군수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서로 합의 에너지를 많이 키웠는데 음, 지금은 과연 행정시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행동대장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요런 또 아무튼 이 30년을 근무하신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좀 한편의 서사시 역사책을 보는 것처럼 옛날엔 요랬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요 이 되게 짧은 인터뷰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30분이나 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예.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답변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끝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도민들을 위한 공복, 우리 그 공무원분들 아니겠습니까? 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도민 사회의 신뢰도 많이 받아야 될 거고 응원도 많이 받아야 될 거고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무원 사회와 도민 사회의 괴리감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은 공무원분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고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분들대로 한다고 하는데 또 도민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서운함도 많으실 거고 사실 이 중간에서 좀 누군가는 좀 정치가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노동자 단체가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게 좀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는 앞으로 이 도민 사회에 우리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모범적인 그리고 좀 약간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직 사회를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혹시나 도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이 과거 공직 문화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을 강요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사회가 있었거든요. 노조가 생김으로써 많이 그나마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무원 노조가 공직 내부에서만 머물리지 않고 이 지역사회의 이슈나 같이 연대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공무원들의 노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끝고 맺는 게 확실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예, 오늘 저 첫 팟캐스트 인터뷰 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재밌네요. 다음에도 재밌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그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성명 내거나 우리가 논평 낼 때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민들과 이제 지역의 공직 사회를 좀 이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저 역시 또 도민한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공직 내부의 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계속해서 한번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째 이슈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